자, 홍진호를 바라보는데요. 정치적인 편에 따라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배가 무사히 돌아왔고 북한이 이 핵 위기에서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는데 그럼 됐지. 뭔 말들이 그렇게 많냐.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이 때가 때이다. 북핵 위기에서 트럼프가 곧 방한을 하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곧 또 2월 달에는 올림픽도 있는데 뭔가 북한이 이럴 때는 큰 건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홍진호 사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미스테리가 많아서 이 10명의 신원이 정말로 이상하다. 그리고 이들을 왜 그렇게 속초에서 후포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릴 때 후포에서 마스크에 후드에 모자까지 해서 이런 모습으로 또 젊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언론 통제를 하고 하느냐. 저 사람들이 어부냐. 이 한마디로 납북되고 난 뒤에 북한이 어부는 잡아놓고 특수요원들로 바꿔치기 하고 보고 배 속에는 뭔가가 다른 어떤 무기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부의 관계자들이 보인 행태들이 너무나 지금 이상하다는 부분이 좀 의혹의 핵심 배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죠. 홍진호 실종이 알려진 뒤에 곧바로 22일 아침 8시에 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해군 해군함대 국정원 등에 알렸는데 31일 날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국방부 장관과 해군 총장이 27일 날 이 북한에서 돌리보내서 속초에 올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정말로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해양수산부 장관도 보고를 받았는데 22일 금방 선주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뒤에는 별 문제가 아닌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 자, 그리고 선주가 21일 날 바로 새벽 1시 반에 이미 북한에 잡혀 있었는데 22일 날 아침에 선원들하고 선장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말을 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한마디로 그 뒤에 수색을 갖다가 그냥 거의 안 하고 있다가 26일 날에서야 선주가 말을 바꿔서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나 또 다른 이야기로 보면 이 선주가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25일 날 이후에 22일부터 24일까지는 일반 조난으로 해서 배 한 척으로 그냥 찾다가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뒤에 배 한 척으로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25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찾았는데 26일 날 저녁에 선주가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고 이 심각하다 생각하던 참에 27일 날 아침에 북한이 납북한 사람 돌려보낸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는 25일을 기점으로 잘려 있어요. 자, 이 부분이 그럼 왜 잘렸냐? 대통령 시구나 치킨하고 관계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사건 때는 온갖 괴담이 좌파 진영에 난무를 했다면 홍진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좌파 진영은 아주 잠잠하고요. 이제 또 우파 진영에서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원전 폭발설부터 특수요원 잠입설, 그 다음에 보고배가 북한에 검을 실어서 상납하던 상납용 배고, 그리고 보고배 안에 북한의 어떤 이 위해 물질들이 지금 다 같이 한국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당에 이걸 집중해야 될 한국당은 지구석 싸움이 나서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기본적인 백데이터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는 것이 저는 핵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경이 상층부에 보도한 일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먼저요, 22일 날 최초로 해경이 청와대까지 보고한 22일 날 일지에 보면 간포발로 통신두절 선박 흥진호죠. 확인 결과 보고라고 하면서 해양경찰청, 그 다음에 동해지방경찰청, 포항경찰서, 간포파출소 이런 라인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보고가 22일 날 있었고요. 그래서 두 차례 이 통신두절 선박 확인 보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23일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인 결과 보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선주하고 이 흥진호하고 통화가 됐다라는 보고 내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걔들이 그 뒤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오면 별 문제가 없는 겠구만, 통신이 무슨 고장이 나서 그렇다니까 기다려보자 하고 덮어버렸다. 이랬을 가능성이 현재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3일 날은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 더 지난 24일 날 위치보고 미행 선박 수색 계획 및 협조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짚어보면 21일 날 10시 반경에 수협에서 이 통신이 안 되고 위치 보고를 미행한다고 해경에 연락을 했을 거고, 해경은 일단 제1함대에 수색 요청도 하면서 또 청와대에 보고를 했겠죠. 22일 날요. 자, 그런데 선주가 그날 밤에 해경이 접촉을 하니까 통신이 고장난 것 같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20일 날 아침에 통신 두절 선박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선주가 통화가 돼서 통신이 고장났지만은 고치고 있고 뭐 잘 있다더라, 고기 잘 잡고 있다더라 하니까 선주하고 통화했는데 배 이상 없다 하고 통신 두절 선박 두 번째 보고가 갔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23일도 연락이 안 오고 24일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위치 보고를 또다시 미행한다 해서 제목이 통신 두절에서 위치 보고 미행으로 이렇게 바뀌고, 수색 계획 및 협조 요청이 지금 이 해양경찰 경비안전과로부터 경찰청 본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양재난 대비 대응이라고 해서 이때쯤에는 사고가 생겼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색 계획 및 협조 요청이라는 걸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요, 대처가 너무 느렸어요. 보면요, 그 다음 날인 10월 25일 대통령이 이제 시구한 날입니다. 위치 보고 미행 선박 수색 계획 및 협조 요청이라는 똑같은 공문이 또 해양경찰 라인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양재난 대비 대응. 그러니까 24일 날 이걸 보고를 하니까 통신이 고장났다 그러지 않았느냐. 또 연락 올 수 있으니까 하루 더 보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오니까 그 다음날 또 올린 것 같고요. 자, 25일 날 또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정부가 22일부터 24일까지는 일반 조난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한 척이 한번 훑어보다가 25일 날 이후에는 열심히 찾았다, 여러 채들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구성의 맥락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이제 하루 더 봐도 안 오니까 다시 수색 계획 및 협조 요청 공문이 1차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 수색 결과 및 2일차 수색 계획 보고 계획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5일부터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해양재난 대비 대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1일 찾아보니까 25일 날 안 나왔고 2일차는 이렇게 수색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경비 구조과까지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6일에 이제 어떤 보고가 올라가는가 하면 홍진호 실종 사고라고 제목이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위치 보고 미이행 선박인데요. 26일에는 이제 난리가 난 거를 적어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진호 실종 사고 관련 자체 사고 수습 대책반 운영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 해경이 아니라 이제 사고 수습은 수색은 해경이 하지만 사고 수습은 해양수산부가 해야 되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에서 어업자원정책관을 거쳐서 수산정책실 해양수산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은요, 26일 날은 이미 사건이 크게 났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7일 날이 됐는데, 27일 날 새벽이겠죠. 군안 상황 보고 및 기록이 올라가는데요, 해경으로요, 경비구조과에서. 이거는 그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보고했을 거라 보는데, 아직 아무 성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이후의 공문이요. 위치 보고 미이행 선박 관련 해제 보고 알림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풀어준다라는 내용을 듣고 수색 해제해라는 보고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28일 날은 이미 27일 날 새벽에 밤에 10시 반쯤에 속초에 도착을 해서 1시 반 정도 조사를 받고 이제 28일 새벽에 1시쯤에 후포항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주가 이제 그 부분을 보고를 내려야 된다 해서 옮겨달랐다는데 그건 저는 매우 좀 의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28일 날 북한 피나버선 홍진호 인수 호송 관련 특공대 출동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 7, 8시간을 항해를 해서 속초에서 후포항으로 가서 후포항에 낮에 한 12시쯤에 도착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리는 선원들을 경찰 특공대가 호송을 해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죠. 해양경찰청 안에 특공대가요. 그리고 이제 28일 날 이 특공대 출동 결과 보고가 이제 오후에 보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 이제 후포항에서 어획물 하역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이 홍진호에 실렸던 보고를 다 내려서 정리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30일 날 이 홍진호 관련해서 선주나 선장 선원 수사 계획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28일 날 점심때쯤 후포항에 도착을 해서 특공대에 의해서 격리 수용된 시설에 갇힌 채 정부 합동 수사반에 의해서 신문을 30일 날까지 받았고 그 사이에 보고 내르고 그리고 30일 날 이제 경찰 합동 수사대 신문은 끝나고 경찰 수사를 해경 수사를 받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2일 날 청와대로 올라갔는데 선주 말만 믿고 지금 이 공문이 사후에 맞춘 게 아니라고 이 공문만으로 일단 팩트로 평가를 하자면 22일 날 선주가 통화했다 하니까 그 말만 믿고 해경부터 청와대부터 해군까지 해양수산부까지 모든 기관이 다 그래 뭐 연락 오겠지 하고 손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3일, 24일 이틀간은 손을 틀고 놀다가 24일 날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불안감이 들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24일 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논의를 하다가 25일부터 이제 수색 계획을 짜서
25, 26일 이틀을 뒤졌고 26일 날 밤에 선주가 사실은 통화를 한 게 거짓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26일 날 이 사고 수습 대책반을 해양수산부가 만들었다고 하면 청와대는 26일 날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대처가 잘못되고 문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다시 본격적으로 수색을 하기 시작한 25, 26일은 언론에다가 이 배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도해야 되고 실종된 배를 수색하고 있다고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일에는 사고 수습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가족들하고, 가족이 유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선주하고 다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5, 26일은 이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형태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태를 순수하게 보자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선주 말에 속아서, 그래서 청와대부터 국정원부터 해군부터 해양수산부부터 통일부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 끄고 시구하고 치킨 먹고 이러다가 25일 날부터 이 문제 심각하네, 대대적인 수색을 하자 해서 수색하고 일본도 연락하고 러시아도 연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거 좀 보도 통제하라 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해경의 기록들이 정부가 지금 관계자들이 밝힌 내용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만드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해경의 이런 보도 내용들이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본다면 지극한 무능, 청와대 재난상황실이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이 배가 없어졌는데 선주 말 한마디로 배가 없어졌으면 이틀, 48시간 안에 그 온도에서 사람 죽어도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 드러나는 겁니다. 선주를 불러서 한번 통화 기록 보자. 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직접 전화 걸어봐라라고 하고 이랬으면 금방 확인됐을 내용을 누구도 그걸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한 것인지가를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홍진호가 조난이나 표류가 되었으면 이 48시간 안에 벌써 다 죽었겠죠. 자, 세월호 때 10분을 따지고 5분을 따집니다. 가라앉을 때 조금만 더 빨리 해경이 대처하도록 청와대가 지시했으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욕을 먹고 정권이 붕괴되는 계기가 된 이유는 제대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 정권은 48시간을 좀 크게 따지자면 21일 10시 반부터, 그럼 최초 보도된 시점으로 따지자면 22일로 따지자면 22, 23, 24, 3일간을 72시간을 한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세월호에서 5분, 10분을, 30분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72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조가 25일, 26일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결국은요, 누구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어부들 몇 사람 죽든가 말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대화태 어장이라는 위치나 보자면 북한으로 납북되었을 가능성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서, 납북되었다면 국정원, 해군이 나서야 될 문제인데 이걸 몰랐다라는 부분에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에 나왔어요. 홍진호에 대해서 북한뿐 아니라 국내 어떤 정부기관하고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 방송을 통해 납포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북한 및 관련 정보기관과 연락이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국정원 원장도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장도 미흡했다라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감에서 홍진호 선주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고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에 현혹됐다. 그러다가 혹시 다른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색했다라는 게 25, 26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6일에는 이제는 아예 거짓말이었다 알고부터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 보고 군안에 박차를 기했다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덮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관련된 다른 거래가 없다 하면 이 정권이 72시간을 무능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홍진호 선원들이 정말로 조난을 당한 거라면 벌써 다 죽었을 거라는 거. 그것이 이 정권이 보여주는 세월호를 그렇게 비판했던 정권의 실체입니다.